네, 안녕하세요. 공중보건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공중보건학 문제풀이인데 단원별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문제의 구성이 우리 교재 챕터에서의 흐름 그대로, 그래서 단원별 내용 흐름 그대로 문제를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런 문제들이 막 있어요. 자, 굳이 이렇게 문제를 중복을 시키고 구성을 한 이유는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이론 수업을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은 이제 듣거나 공부를 하셨을 텐데, 한 번 봐서는 잘 개념이 안 잡혀요. 근데 그렇다고 다 무조건 달다 외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 번 보면은 어느 정도 암기가 돼요. 세 번째,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단원별로 모든 내용을 다 차례차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부는 했지만 도대체 이해 안 되던 거, 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감이 안 잡히던 것들이 문제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어떻게 풀어야겠구나라는 그 틀이 다 잡힐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굳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굳이 다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늘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그런 문제,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해서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험장에서 실제로 시간 안에 최대한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빨리 풀어내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 또 투자해야지 합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부를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이 합격하고 떨어지는 기준에서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얘는 웬만큼 해요.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하고, 문제는 이제 주로 영어에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서 또 점수를 벌어서 그쪽에 넣어서 전체 점수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 문제집 보면은 문제가 쭉 있고요. 뒤편에 정답이랑 해설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해 안 됐던 거 해설서 통해서 또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면 되고, 반드시 수업 들어오기 전에 문제를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4시간 강의가 진행이 되죠. 그럼 4시간이면은 보통 한 100문제에서 130문제, 120문제 정도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고 매번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고, 가급적 한 챕터 그냥 이어서 푸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역학 문제가 한 180문제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180문제다. 근데 한 120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나중에 풀어야지. 굳이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적당히 한 챕터 정도씩 미리 문제를 풀어 오시고, 너무 많다 싶으면 최소한 한 120문제 이상 정도는 풀어 오셔야지 수업 때 그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 문제를 풀어 본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랑 그냥 듣는 건 당연히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꼭 문제 먼저 풀어 오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1편 우리 공중보건 총론부터 들어갈게요. 공중보건이고, 자, 공중보건 총론은 우리가 수업 시 이미 많이 반복했던 내용들이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고, 그 기본인 만큼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내용 정리 한번 가볍게 해보고 가면은, 우리가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할 때 누구의 정의를 가장 먼저 고전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윈슬로우의 정의죠. 언제 했어요, 정의를? 1920년이었어요. 왜 굳이 이 연도를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냐면, 역사 안에서 윈슬로우를 같이 거론하기도 해요. 윈슬로우의 공중보건학 정의. 그러면 요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1920년이었고, 공중보건이란 뭐다, 어떤 기술이고 과학이다. 근데 누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지역사회가. 이 지역사회는 조직화된 지역사회죠.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해요. 3가지의 목적이 있었죠. 공중보건에서의 목적 하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3번째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뭐다?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 목적. 그러면 지역사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노력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을, 지역사회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환경위생과 입이 들썩들썩. 환경위생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전염병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또 보건 교육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개인 위생과 관련된 보건 교육을. 또 의료 간호를 조직화한다고 했는데, 이 의료와 간호 사업을 조직화한다고 했는데, 뭐 어떤 의료, 어떤 간호 사업? 내가 숨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사업을 조직화한다. 그래서 이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은 조기 진단 또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질병에 대한 예방적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조직화한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였어요? 사회 제도를 발전시켜라. 이러한 노력을,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이며 과학이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별 내용 아니지만 늘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들이죠.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을 통해서,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고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윈슬로우라고 했고요. 2번.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뭐예요? 지금 보기에서는 4번에 있는 수명 연장, 질병 예방,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 라고 했죠. 다음 3번 문제. 공중보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학자 윈슬로우라고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 윈슬로우가 정의한 공중보건의 정의. 목적의 수명 연장, 질병 예방, 정신 건강 효율 증진.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라고 했죠. 해당되지 않는 게 사회적 역할 증진 3번이죠. 다음 5번. 윈슬로우가 말한 공중보건 정의에서 지역사회 노력으로 옳은 것, 환경위생 관리. 맞죠? 개인위생 교육. 보건교육이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이라고 했으니까 개인위생교육 맞죠? 의료간호조직 특별히 설명 없이 나왔으니까 맞다고 보면 되겠고, 모자보건관리 해당되지 않았어요. 노인보건 들어가 있지 않았고, 학교보건 없었고요. 자생자조조직 해당되지 않고, 정신보건관리도 해당되지 않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다음 6번. 윈슬로우의 공중보건 정의에 제시된 목적 모두 골라보면은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어때요? 사회적 건강 해당되지 않았고, 의료의 질도 해당되지 않았죠? 그럼 맞는 게 가와 다. 정답이 2번이죠. 7번 문제. 윈슬로우는 공중보건학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치료학문이다. 이 표현 때문에 틀렸죠? 이 공중보건은 치료학문에 해당되진 않아요. 치료에 대한 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게 공중보건이죠. 지역사회 주민 중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집단이라고 했죠.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으로 예방의학이나 건설의학, 그리고 지역사회 보건학 같은 것들이 있다. 어때요? 그랬죠? 그래서 뭐 지역사회 보건학,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고, 예방의학은 공중보건이 예방의학과 정말 많이 유사한데 다만 그 목적이 같죠.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건강 증진을 추구하지만 다만 공중보건은 대상이 누구다? 지역사회 집단이고,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이에요. 그럼 예방의학과 임상의학의 차이는 그 대상도 차이가 나고 목표도 차이가 나요. 임상의학은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방의학은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있죠. 다음 건설의학은 뭐예요? 건물 세우는 의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적인, 우리가 건설적이다라고 하면은 의학인데 건설적이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건강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학을 건설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사한 학문들이고 개인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임상의학이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정답 7번 문제 정답 3번이죠. 다음 8번 윈슬로우의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지금 7번, 8번 문제 보시면 다 그 2016년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그러니까 제가 뭐 보건행정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똑같은 문제가 계속 지금 여기에서도 사실 몇 문제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몇 문제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그 중에서 복원된 것들 그 중에서도 그냥 좀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뭔가 깊이 들어가요. 그동안은 계속 목적이 뭐냐, 그다음에 노력이 뭐냐 이렇게 찾는 문제였다면 조금 더 긴 설명으로 조금 더 생각해서 얘가 맞는지 틀린지 함정을 잘 걷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쉽게 출제되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출제 비중이 높은 내용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8번 문제도 보시면 공중보건에 대한 내용 옳지 않은 것,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렇죠? 처음부터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역사회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지역사회는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에 힘써야 한다.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약간 압축해 둔 거죠. 지역사회는 질병의 조기 진단,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한 의료, 간호사업을 조직화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질병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치료를 위한 의료 간호 사업을 조직화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4번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적 기술이다. 과학이자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 다음 9번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 어때요? 특별히 문제 없는 설명이죠. 개인과 가정의 건강 향상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공중보건이라고 한다. 뭐예요?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개인과 가정의 건강 향상을 위한 이거 어때요? 뭔가 예방의학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 우선 여기 보시면은 개인과 가정의 건강 향상을 위한 그런 대상이 누구예요? 이 문장에서 대상이 개인과 가정이에요. 그러면 공중보건이 아니죠. 이런 포인트에서 이게 대상이 누구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얘를 이해 못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문장을 보면은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중보건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선 개인 위생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3번 공중보건은 집단 건강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거죠. 공중보건은 개인의 건강,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아니라 지역사회 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다음 10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가장 널리 알려진 공중보건학의 정의는 1920년에 누가 윈슬로우가 말한 것으로 어떤 것과 전염병 관리, 보건교육, 의료 간호 서비스 조직, 사회제도 개발 이러한 조직사회의 지역적인 노력으로 그럼 빠진 게 환경위생 관리가 빠져 있네요. 질병 예방 그리고 수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과학이자 기술이다 라는 게 공중보건학 정의의 전체 내용이었죠. 다음 11번에
WHO 25차 회의에서 정의한 공중보건의 정의라고 해서 WHO에서도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뭐를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서 보시면은 WHO의 정의에서는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대로 그 윈슬로우 교수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에 있는 질병 예방, 생명 연장, 신체적, 정신적 효율성 증진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12번 공중보건학의 정의 아닌 것. 공중보건에 관한 책임은 개인보다 공공조직에 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두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지역사회가 국민의,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공중보건학의 주요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지역사회 주민이다. 개인과 가족이 아니죠.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개인 위생 교육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한다. 모두 맞는 설명들이죠. 다음 13번 공중보건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질병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어때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죠. 치료를 우선으로 하는 건 임상의학이겠고 이러한 그 질병 예방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도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보건교육 등을 수단으로 한다라고 했죠. 다음 14번 공중보건 설명 옳지 않은 것. 치료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는 학문이다. 자, 치료기술 개발과 관련이 없어요. 기술 개발하지 않아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효율 증진을 위한 학문이다. 그렇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학문이다. 목적 자체에 질병 예방, 수명 연장, 또 건강 증진, 신체적, 정신적 효율 증진이 들어가 있죠. 공중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다. 그래서 대중, 공중, 지역사회 주민 집단을 건강을 향상시키는 과학이다. 공중보건의 대상은 개인이 아닌 집단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별 내용 아닌데 참 끊임없이 문제가 나오죠. 끊임없이 문제가 조금씩 변형돼서 나올 때 거기에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고요. 15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공중보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하이젠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자, 하이젠이라는 용어는 누가 사용했어요? 최초로 사용한 게 글씨가 이상해요. 갈레누스라는 학자가 최초로 사용을 했던 게 그 하이젠, 위생이었고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는 뭐였어요? 에피데믹이라는. 이게 뭐예요? 에피데믹이 뭐예요? 뭔지는 알아야지. 감염병? 역학, 그쵸? 얘는 역학이라는. 그래서 유행병.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역학이라고 쓰지만 그 당시에 유행병이라는 용어를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사용을 했고요. 갈렌이 위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했죠. 1988년 미국 의학원은 공중보건을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자, 내가 미국 의학원의 정의를 모르겠어요. 특별히 모르겠어도 이 내용 자체를 우선 공중보건은 국민이 건강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의 집단적 노력이다. 이 정의 자체는 어때요? 공중보건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내용이죠. 그럼 두고 넘어가 볼게요. 공중보건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에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개인, 가족 등이다. 개인,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집단이라고 했고요. 공중보건은 역학적 연구 방법과 통계학을 이용한 질병의 원인 인자 그리고 위험 요인을 규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학적인 연구 방법, 통계학 이걸 이용해서 질병의 원인이 뭔지, 위험 요인이 뭔지 이거를 규명한대요. 이게 누가 하는 걸까요?
예방의학에서 하는 그 진단 방법이에요. 그럼 공중보건은 지역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사회 집단을 진단을 내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진단을 내리죠. 당신은 무슨 질병입니다. 그렇죠? 그걸 진단이라고 해요. 그러면 임상의학에서의 대상은 누구다? 개인 환자예요. 그럼 그 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해요? 면담하고 신체검사 배도 막 눌러보고 혈액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무슨 질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죠. 그럼 예방의학에서는요. 그 진단을 할 때 개인과 가족의 어떤 건강 증진을 위한 진단을 할 때 지금 보기 4번에 있는 내용 역학적인 연구 방법, 통계학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질병의 원인이 뭐야 라는 걸 먼저 규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죠. 개인과 가족에게 어떠한 예방의학적인 접근을 한다라면은 이런 게 폐암의 원인이에요. 뭐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줄이시고요 해서 질병을 예방하도록 해요. 그러면 공중보건학에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진단하냐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역학적인 연구 방법, 보건 통계를 이용하긴 하는데 질병의 단순히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문제가 뭐지? 우리 여러분 지역사회의 보건 사업 할 때 기획하는 단계 있었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현황 분석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현황 분석이 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지역사회 주민의 연령대는 어떤지, 성별 구조는 어떤지, 그 다음에 경제적 수준은 어떤지, 교육 수준은 어떤지, 질병 유병률은 어떤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뭐 해결해달라는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요런 걸 확인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했어요. 그게 바로 공중보건에서의 진단이에요. 앞에 뭘 했어요? 현황 분석이라는 거. 현황 분석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하나의 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에 있는 설명은 공중보건이 아니라 예방의학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다른 아닌 것, 확실한 것들을 먼저 제거해 놓고 그럼 제거를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이 1번과 3번은 쉽게 제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확률이 2번과 4번 중에서 하나로 늘어나요. 확률이 50%로 늘어난 거죠. 25%에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뭐가 맞을까 틀릴까를 생각을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교재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미국의학원에서 이렇게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다음에 16번 문제. 보건조직이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소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주민이다. 공중보건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임상의학의 목표는 환자의 건강 회복, 고통 경감, 장애 방지 등이다. 질병 치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공중보건의 목표는 건강보호, 증진, 질병 예방 등이다. 임상의학의 대상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회복기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한 개인, 가족, 인구 집단이다. 임상의학의 대상은 누구다? 환자예요. 환자. 공중보건의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은 예방의학자,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관련된 전문가, 보건학과 관련된 전문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지역사회 조직이다 라고 해서 적절한 설명이고 17번에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다음 18번 WHO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은 뭐다? 참여, 형평, 협동.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 사업을 하면은 대상이 누구예요? 지역사회 주민이고 그 주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아무리 가서 뭐 금연 교육 자료를 뿌리고 금연초를 뿌리면 뭐예요? 본인이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다? 참여예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중보건 사업은 우리가 공공성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불평등하지 않게 형평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어야 된다. 형평. 그리고 공중보건 사업은요. 임상의학, 의사, 의료인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또는 뭐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돼서는 사업장에서도 근로복지공단, 노동부에서도 또는 그 지역의 환경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또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축산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다 보건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죠. 연관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동이 필요해요.
보건 전문가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파트너십, 협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익숙한 거 옹호, 가능화, 조정 뭐예요? 오타와 헌장에서 발표가 된 무슨 내용? 건강 증진, 접근 전략이었어요. 그러면 옹호, 역량 강화, 연합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화, 역량 강화, 그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서 건강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연합, 조정, 그 여러 관련 부서들의 연합, 조정을 통해서 연합시켜서 마찬가지로 협동의 개념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봉사법규 교육은 뭐예요? 공중보건 사업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또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정행정 세 가지가 있었죠. 그 내용들이고 18번은 정답 3번이죠. 다음 19번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감염성 질환은 오늘날 그 발생 빈도가 낮아져서 중요성이 감소됐지만 아직도 결핵, 나병, 성병 이런 만성적인 감염병과 새로 등장한 에이즈 감염 등 이러한 감염병들이 보건사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어때요? 이런 내용은 교재에서 이론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중보건에서의 어떤 현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어때요? 감염병 많이 줄었어요. 만성질환이 문제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특히 결핵 같은 문제, 만성질환, 그리고 성병 문제, 또 에이즈 문제뿐만 아니라 뭐 신종 전염병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유행병이 예전에 유행하던 게 재유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지금도 보건 사업의 중요한 대상이긴 해요. 그렇죠? 다음 보건 사업은 포괄적인 건강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효율성 측면에서 동일적인 인구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대상 질병에 따라 분류하는 수직적 보건 사업의 형태도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통합보건사업이랑 특수보건사업. 요거 보건행정에서 했던 내용이군요. 보건사업을 할 때는요, 통합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사회 집단 전체를 그냥 가정들이 모두 같이 포함돼서 두루두루 전반적인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특수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무언가 하나를 갖고 보건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핵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영유아 보건사업, 모자 보건사업, 노인 보건사업 이렇게 특수한 집단 또는 특수한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띄어서 얘네들은 왜냐하면 결핵과 관련된 사업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결핵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결핵 하나를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지역사회 전체적인 일반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면은 동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묶어서 특수보건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효율성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냐가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번에 있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구 집단을 분류해서 세분화시켜서 접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보건사업의 대상 인구 집단을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할수록 동질성이 높아져서 사업 내용의 선정이나 수단 선택이 쉬운 장점이 있다. 어때요? 생각을 해볼게요. 자, 세분화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감염병 보건 사업이 있는데 감염병 중에서도 더 세분화 시켜서 결핵 따로 띄워놨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설명처럼 세분화 시키면은 그 대상들의 동질성이 높아져서 왜? 다 결핵 환자,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상 선정도 쉬워요. 결핵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또는 결핵 진단받은 사람들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쉽겠고 그 사업 수단을 선택하는데도 더 쉽겠죠. 왜냐면 그 특정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화 시켰을 때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 다음 라에 보시면 학교 보건 사업이나 산업 보건 사업의 경우 환경에 대한 집중 관리가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왜 그러냐면요, 집단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보건할 때 그래서 환경 위생 관리가 학교 보건이 하나의 범주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라는 연령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환경 위생 관리를 통해서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위생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산업장에서도 산업장의 환경위생에 대한 관리는 기본이에요. 보건관리에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뭔가 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약간 설명으로 나열을 한 거고, 그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집중 관리가 건강 관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학교 주변의 환경, 뭐 정화구역도 설정하고 교실 내에 또는 작업장 내에 환경 기준을 다 설정을 해놨죠. 왜? 그렇게 지켜졌을 때 어느 정도 관리가 되니까, 얘가 기준을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환경위생관리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서 19번은 가나다라 모두 맞는 설명들이에요. 다음 20번 공중보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건사업은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보건사업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보건사업은 특성을 우리가 동시성, 획일성,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강력한 집행을 들 수가 있어요. 전국에 동시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어요. 법, 제정, 땅 해서 동시에 모든 음식점은 금연입니다. 이게 동시에 가능하겠죠? 그리고 강력한 집행이에요. 획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겠죠. 지속성이 좀 더 뛰어난 거는 그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들, 그 지역사회에 맞는 지역사회 특성,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 지역사회의 다른 개발사업과도 연계하고 그 사업을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지방정부에서 주도하는 보건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 4번 지속성이고요. 21번 공중보건의 3대 접근 원칙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3대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기에 그건 없어요. 참여, 형평, 협동은 없죠. 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 보건 사업의 3대 수단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고민이 되는데 그거 아니고 지금 21번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문제고 또 복원되는 과정에서의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은 공중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3대 수단은 뭐다? 봉사, 법규, 교육 세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공중보건의 접근 원칙, WHO가 제시한 접근 원칙, 방법이 아니라 원칙을 보면은 원칙은 형평, 참여, 형평, 협동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업에 대한 접근 방법, 사업 수행 방법을 묻고 있는 거고 봉사, 법규, 교육 세 가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22번 앤더슨이 제시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앤더슨이 제시한 공중보건 사업을 수행하는데 접근 방법, 사업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봉사, 법규, 교육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22번 정답 2번까지. 다음 23번 문제. 공중보건 사업을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적용하는 보건사업의 수단. 세 가지 앤더슨이 제시한 서비스에 의한 봉사행정,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가장 능률적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질병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해선 결국 본인이 어떤 건강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공공정책에 관한 보건정책을 집행한다. 법적 규제를 통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강화한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호소한다. 그리고 서비스를 통해서 보건의료적으로 접근한다. 3번이 답이 되겠죠. 교육을 통한 주민의 참여가 가장 필요하다. 다음 24번 신공중보건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공중보건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공중보건에 대해서 쭉 오다가 공중보건 우리 애시튼과 세이모어가 제시했던 공중보건의 단계, 공중보건 발전 단계를 보시면 가장 먼저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산업보건의 시기. 산업보건의 시기. 그 다음이 뭐예요? 개인위생의 시기. 그 다음이 치료의학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이 신공중보건의 시기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산업보건 19세기 중반, 19세기 우리 근세기에서 근대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어땠어요? 산업보건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으면서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뭔가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싹 트면서 라마찌니의 노동자 질병론이라던가 또 그런 것들 쭉 생겨나면서 같이 공중보건의 사상도 싹 텄던 시기에서 넘어왔어요. 개인위생의 시기로. 이 시기는 뭐예요? 누가? 파스테르, 코우 이러한 특정 병인론자들이 그 세균들을 발견해내면서 이 균만 예방하면 돼. 그래서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예방접종, 개인위생 요것만 중요시하면 돼 하다가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 치료의학이 굉장히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의학계, 보건의료계가 치료에 포커스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감염병은 어느 정도 예방이 됐어요.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리고 치료도 잘 돼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 생활 수준이 발전하면서 식습관도 바뀌고 그러면서 감염병이 줄어들고 뭐가? 만성질환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접근 방법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됐던 게 예방하면 되고 치료해서 땡 하면 되고 치료가 안 됐으면 죽어요. 그걸로 땡인데 만성질병으로 넘어왔더니 어떤 문제가 한 번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가 안 돼요.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너무 늘어나요. 국민 의료비가 증가돼요. 그럼 국가적으로 큰일 났다. 의료비가 너무 증가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쭉 고민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치료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뭘 해야겠구나. 그 건강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고 얘네들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누가? 캐나다의 보건성 장관이었던 누가? 랄론드가 보고서를 발표해요. 랄론드 보고서를. 그 보고서에서 인간의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 4가지는 뭐다? 생활습관, 환경, 유전, 보건의료 체계다. 이 4가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관리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신공중보건의 시기예요. 이 개념 신공중보건의 시기. 그래서 오타와 헌장과 또 맞물려지겠죠. 자, 그러면서 신공중보건 사업이 시작이 됐고 세계적으로 오타와 헌장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헬스피플 2010, 우리나라도 헬스플랜 2010, 뭐 일본은 헬스재팬 21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건강 증진 사업이 시작이 됐던 시기가 이 신공중보건의 시기예요. 그럼 다시 문제 내용 볼게요. 질병 양상이 감염병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바뀌어가면서 공중보건 시대에서 신공중보건 시대로 옮겨갔다. 그렇죠? 신공중보건은 개인적,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서비스 간의 균형의 기반을 두고 조기 치료, 재활, 장기 요양 서비스와 폭넓은 조화를 통해서 개인 그리고 사회의 건강 상태를 보호, 증진하려는 포괄적인 노력이다. 그래서 신공중보건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개인, 지역사회를 다 조화를 시켜서 뭔가 질병 조기에 치료하고 질병도 예방하고 재활하고 이런 모든 것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신공중보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WHO는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공중보건 사업의 하나로 하는 신공중보건 사업을 모든 국가가 받아들이라고 권고했대요. 어때요? 알마타 선언이 아니라 오타와 헌장을 통해서. 그럼 알마타 선언은 1978년에 뭘 하라고 한 거예요? 1차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게 알마타 선언이었고 그 이후에 오타와 헌장 1986년 오타와 회의를 통해서 이 신공중보건 사업을 모든 국가들이 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제 여러 국가들이 건강 증진 사업을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신공중보건 사업으로 헬스플랜 2010을 내걸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추진해서 현재 2017년 현재는 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죠. 옳지 않은 것. 자, 다음 내용이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과 평가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기획하는 과정. 자,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는 현황을 분석을 해야 돼요. 현황 분석에서 뭘 해요? 우리 지역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의 문제는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를 다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특히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질병, 건강 문제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을 쭉 확인하고 또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확인하고 또 지역사회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현황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다 조사를 해요. 얘가 진단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요. 우선순위 결정하고 나면은 그 이제 결정된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했죠. 사업 계획을 하고 나면 수행하고 평가한다. 그러면 순서가 마가 가장 처음이겠고 마나 가다 라바로 이어지는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25번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6번 문제부터 이어서 볼게요.